안녕하세요. 코인이 알고 싶다의 또 다른 에피소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2023년 10월 16일, 한 젊은 남자가 법정안을 긴장한 표정으로 둘러보았습니다. 그는 전 여자친구 캐롤라인 앨리슨과 눈을 마주쳤고, 그녀는 이제 그의 속임수에 어두운 진실을 폭로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 입에서 나오는 한마디 한마디마다 그의 세계는 무너져 내렸고, 그녀의 진술이 끝났을 무렵 그는 완전히 끝장난 듯 보였습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그는 암호화폐 세계에서 성공을 이룬 남자 중에 한 명이었죠. 그의 회사 가치는 320억 달러에 달했지만 지금은 모두 사라졌습니다. 그는 현재 7개의 혐의로 기소가 되었고 최대 115년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장면은 바로 샘 뱅크만 프리드의 재판입니다. 이 채널을 조금이라도 팔로우 해오셨다면 수십억 달러 규모의 FTX 붕괴 사건을 다룬 제 영상을 보셨을 겁니다. 이건 정말 믿기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몇몇 풋내기들이 그렇게 큰 사기를 벌여 정부에까지 영향력을 행사할 정도였다니 말이죠. 오늘은 그 재판의 내용을 들여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지금 코인이 알고 싶다를 시청하고 있습니다. 먼저 상황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죠. FTX는 암호화폐 거래소이자 헤지펀드였습니다. 2019년 샘 뱅크만 프리드, 즉 SBF가 설립을 했고 그의 당시 여자친구 캐롤라인 앨리슨이 알라메다 리서치라는 트레이딩 회사의 대표였습니다. 샘은 이 두 회사가 별개의 법인이라고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FTX 고객 자금을 알라메다에 넘기고 있었습니다. 이 고객 자금은 낭비되었습니다. 미국 법무부와 증권거래위원회에 따르면 FTX는 처음부터 소비자 예금을 알라메다가 관리하거나 소유한 은행 계좌로 송금을 해왔습니다. 샘은 알라메다에서 10억 달러가 넘는 돈을 개인적으로 빌렸고 부모와 FTX 임원들에게도 같은 방식으로 대출을 승인했습니다. 하지만 겉보기에는 모든 게 완벽해 보였습니다. FTX는 빠르게 성장했고 2021년에는 유명인 홍보 계약도 체결했으며 그들의 이름이 붙은 스타디움도 있었고 샘 본인은 정치인들과도 어울렸습니다. 2022년 9월 블룸버그는 FTX와 알라메다 사이에 밀접한 관계를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11월 2일 코인데스크는 알라메다의 자산 146억 달러 중 58억 달러가 FTX가 만든 허상 같은 토큰에 기반해 있다는 폭로 기사를 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전 에피소드에서 다뤘지만 요약하자면 이 보도로 인해 대규모 매도 사태가 벌어졌고 고객들은 당연히도 일제히 돈을 인출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FTX는 알라메다의 자금을 빌려줬기 때문에 고객 돈을 돌려줄 수 없었고 결국 2022년 11월 11일 파산 신청을 하게 됩니다. 한 달 후 샘은 FTX 본사가 있던 바하마에서 체포되었고 결국 미국으로 송환이 되었습니다. 이후 그는 가택연금 상태에 있다가 8월에 구속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재판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10월 3일 샘의 첫 재판이 뉴욕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총 2번의 재판이 예정되어 있으며 두 번째 재판은 2024년 3월로 예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재판에서는 본질적으로 전신 사기와 자금 세탁 혐의가 핵심입니다. 미국 정부는 샘과 그의 측근들이 고객 자금을 부정하게 알라메다에 넘겼고 소비자와 대출기관, 투자자들을 속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한 사기입니다. 샘은 이 계획의 주도자로도 지목되었습니다. 이렇게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고객 자금이 사라졌습니다. 특히 많은 사람들이 공황 상태로 돈을 인출하려고 하면서 이 문제가 더욱더 명확해졌습니다. 그렇다면 그 돈은 과연 다 어디로 갔을까요? 샘은 이 자금을 고위험 투자, 기업 인수, 부채 상환, 본인과 최측근들에게 대출, 유명인 홍보, 마케팅 캠페인, 그리고 정치 후원에 사용했습니다. 법원에 따르면 샘은 정치 후원에 1억 달러를 사용했고 본인과 임원들이 거주하던 4천만 달러짜리 펜트하우스를 구매했습니다. 또 이 대출은 개인 전용기 구입에도 사용이 되었으며 증권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이런 거래들은 기록조차 남기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희망적인 부분은 전체 자금의 90%는 결국 피해자들에게 환급될 수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재판에서 샘의 변호인은 그를 과로에 시달리던 젊은 사업가로 묘사했습니다. 그는 단지 몇 가지 실수를 했고 리스크 관리가 부족했을 뿐 의도적으로 사기를 친 건 아니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는 FTX 자금이 부정하게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사태 직전에야 알아챘다고 말했습니다. 샘의 변호인단은 알라메다가 파산한 책임을 그의 전 여자친구에게 돌리며 그녀가 파생상품 리스크를 해지하지 못했다고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캐롤라인은 조용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법정에서 전 연인인 샘을 무자비하게 폭로했습니다. 그들은 원래 제인 스트리트라는 트레이딩 회사에서 함께 일하며 만났습니다. 캐롤라인이 증언대에 올랐을 때 그녀는 샘을 가리키며 그가 오늘 회색 정장과 보라색 넥타이를 착용했다고 말했습니다. 평소 검은 티셔츠와 카고 반바지를 즐겨 입던 샘은
이날만큼은 차려입고 법정에 나왔습니다. 검사 다니엘 수어는 캐롤라인에게 물었습니다. 알라메다에서 일할 때 범죄를 저지른 적이 있습니까? 캐롤라인은 네, 있었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이전에 우리라고 표현하셨는데 그게 누구입니까? 샘과 저, 그리고 다른 사람들입니다. 내용은 사기 공모, 자금 세탁입니다. 그 범죄를 혼자 저질렀습니까? 아니요, 샘과 함께 했습니다. 캐롤라인은 고객 자금을 알라메다 손실을 메우는 데 쓰기로 한 결정은 샘의 결정이었다고 증언했습니다. 또한 샘은 언젠가는 미국 대통령이 되고 싶어 했다는 사실도 폭로했습니다. 그녀는 샘이 자신의 이미지에 얼마나 집착했는지도 밝혔습니다. 샘은 내가 머리를 자르면 손해라고 생각한다. 사람들이 내가 미친 사람처럼 보이길 바란다라고 말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샘의 변호인은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샘은 아마 세계에서 가장 옷을 못 입는 CEO였고 가장 엉망인 헤어스타일을 가졌을 겁니다. 하지만 그것이 범죄는 아닙니다. 결국 캐롤라인은 7건의 범죄를 인정했습니다. 전신 사기, 증권 사기, 자금 세탁 등입니다. 그녀는 본인의 부모에게 10만 달러를 대출해준 사실도 밝혔습니다. 샘의 부모 바버라 프리드와 조셉 뱅크먼은 모두 스탠퍼드 법대의 법윤리학 교수입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이들의 명성과 인맥은 FTX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데 일조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들 부부는 재판 거의 모든 날에 출석을 했고 샘의 주요 조언자이기도 했습니다. 샘은 FTX를 가족 사업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재판 중 공개된 이메일에서 샘의 아버지는 이렇게 불평했습니다. FTX 광고를 했는데 연봉 20만 달러라니. 이건 너무 적은 거 아니냐. 이건 처음 듣는 얘기다. 바버라도 이 일에 포함을 시켜달라. 이 메일은 2012년 1월 아버지가 샘에게 보낸 것이었습니다. 샘은 결국 부모의 요청을 들어준 듯 보입니다. 그로부터 2주도 지나지 않아 알라메다에서 이들 부부에게 1,000만 달러가 송금이 되었고 바하마에 있는 1,000만 달러짜리 부동산도 제공됐습니다. 하지만 재판에서 샘에게 가장 큰 문제는 입을 다물지 못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체포되기 전까지 그는 수많은 언론 인터뷰에 나갔고 팟캐스트에도 출연했으며 트위터에서도 끊임없이 발언을 했습니다. 법정에서는 그가 이전에 했던 발언들이 부메랑처럼 돌아왔습니다. 검찰은 그의 인터뷰 내용을 제시하며 물었습니다. 이 말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샘은 항상 기억나지 않습니다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면 검찰은 바로 그가 해당 발언을 한 영상이나 트윗을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전직 검사 폴 터크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샘이 후회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증언을 한 것이 아니라 체포되기 전 수많은 언론 인터뷰에서 한 발언들입니다. 그는 검찰의 일을 훨씬 더 쉽게 만들어줬습니다. 그는 자기가 놓을 자리를 스스로 만든 겁니다. 샘 뱅크먼 프리드는 법정에서 철저히 박살났습니다. 배심원단이 판결을 내리자 그는 조용히 일어섰습니다. 단 몇 시간 만에 배심원단은 전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판결이 내려진 후 샘은 감정 없이 다시 자리에 앉았지만 그의 부모는 절망에 빠졌습니다. 와이어드지에 따르면 아버지 조셉 뱅크먼은 고개를 숙이고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쥐었고 어머니인 바버라 프리드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고 합니다. 그리고 곧 두 사람은 서로를 꼭 껴안았습니다. 샘은 부모를 한번 바라보며 작게 고개를 끄덕였고 그렇게 그는 연행되어 사라졌습니다. 샘 뱅크먼 프리드는 최대 115년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그렇게 긴 옥살이를 하게 될까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마 그보다는 짧을 겁니다. 그의 형량 선고는 2024년 3월 28일에 진행되었습니다. 당시 그때까지 그는 뉴욕에 있는 브루클린의 메트로폴리탄 구치소에 수감된 상태로 남아있었죠. 한때 샘 뱅크먼 프리드는 암호화폐 업계에서 가장 책임감이 있는 인물로 여겨졌습니다. 그의 거래소 FTX는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플랫폼이라는 이미지였고 심지어는 암호화폐 규제를 위한 룰북을 직접 만들 계획까지 가지고 있었죠. 그는 의회에 여러 차례 증언을 했고 1억 달러에 달하는 정치 후원을 통해 수많은 정치인들과 가까운 관계를 맺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는 2020년대 가장 악명 높은 범죄자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샘 뱅크먼 프리드 사건의 현재입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사건의 전체적인 흐름을 다룬 이전 에피소드도 꼭 확인을 해보세요. 그럼 저는 다음 에피소드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코인이 알고 싶다 샘 뱅크먼 프리드 편이었습니다.